자, 좀 봅시다. 이제 작업장에 이제 크게 환경관리가 있고요. 환경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병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자, 일단 환경관리 중에서는 요 수치를 외우셔야 해요. 수치가 아니라 유해물질 허용 기준. 요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세 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간 가중 평균 농도, 단시간 노출 기준, 최고 허용 농도. 이거 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 자, 맨 처음에 뭐라고요? 가중 평균 농도. 자, 영어로 뭐라고 될까요? TLV, TWA입니다. 그 다음에 TLV, STEL. 자, 그 다음에 TLVC. 요걸 외우셔야 돼. 영어로도 외우시고, 한국말로도 외우시고. 자, TLV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한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미국의 개념을 따릅니다. 그러면 서한도라는 개념이 뭔데요? 자, 우리 이제 공장이라고 합시다. 이제 수은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수은을 만드는. 그럼 여기는 수은만 떠돌아다닐까요? 이 공기 중에? 아니겠죠. 수은도 떠돌아다니고, 원래 수은의 한계치가 있다면 수은은 몇 이상은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한계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수은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도 높잖아. 고온 이하. 그 다음에 뭐 바람도 통하지 않아. 그러면 이랬을 때 얘가 수은만 딸라 있는 거 하고 고온이랑 같이 있을 때 어때요?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위에 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을 때는 기준치, 얘가 고온이랑 겹쳤을 때 또 기준치, 또 먼지가 겹쳤을 때 또 기준치, 다 각기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천문학적으로 헷갈릴 거. 많이 부족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만 합니다. 수온 하나가 있을 때는 기준치, 고온도 하나가 있을 때, 온도가 있을 때도 어디에 한계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서한도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그 산업장에서 기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직업병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서한도 개념을 따르는데 이게 미국의 개념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아닌데 다른 쪽에서 어느 나라의 개념을 따르냐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미국의 산업위생협회의 서한도 개념을 참고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TWA가 자, 이거는 뭐 있었어요? 자, 하루의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렇죠? 근무 시간 중에는 노출돼도 괜찮아. 오케이라는 겁니다. 노출돼도 괜찮아. 근무 시간이라면 하루 8시간. 자, 그러면 8시간 안에는 노출돼도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한 얼마 정도 쉬어야지 다시 노출돼도 괜찮을까? 얼마 정도 쉴까요? 응? 네, 16시간을 쉬어야 돼.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8시간 일하고 16시간 쉰 다음에 다시 노출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괜찮아 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STEL은 단시간 노출 기준이야. 이때 단시간 몇 분? 15분입니다. 15분. 자, 15분 노출됐어요. 15분 동안 노출돼도 괜찮아. 오케이라는 거고. 그러고 나면 바로 또 노출할까요? 얼마나 뜰까요? 응? 몇 시간 뜰까? 4시간? 헷갈릴 걸 헷갈리셔야 돼. 1시간 노출해야 돼. 1시간 노출. 그죠? 1시간을 뛰어야 돼. 그러니까 15분 노출되고 1시간을 쉬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노출. 그리고 1시간 쉬어야 돼. 그럼 계속 반복할까요? 하루에 몇 번까지? 4번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하루에 4번. 4번까지만 허용.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노출돼도 괜찮아 라는 거고요. 자, TLVC는 천정치예요. 절대로 이 농도 이상 노출돼선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납이 있다면 납 50C라고 표현해. 그럼 납은 50 이상 농도 노출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엄청 중요하니까 좀 외우시고 단 조건 같은 것도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간 가중 평균 농도 하루 8시간, 일주일엔 40시간이라는 조건. 이때 조건에는 16시간 쉬어야 되는 거죠. 16시간을 쉰 다음에 다시 노출되는 조건 하에 노출돼도 괜찮아 라는 거고, 단시간은 15분입니다. 근데 처음 오셨다면 쓰셔야 되겠죠. 1시간 간격을 둬야 되고 하루에 4번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허용 농도는 이 농도 이상 절대로 노출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이게 TLV.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BLV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BLV는 뭐냐면, 자, 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얘네가 내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농도를 측정하는 걸 BLV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BLV는 뭐 갖고 측정하냐면, 일단 혈액 측정하겠죠. 그리고 소변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발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호흡. 그러니까 호기요, 호기. 이거 갖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손톱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긴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 4개이기 때문에 제가 2개씩 짝을 줘서 좀 비교를 할까 합니다. 일단 혈액은 어때요? 직접적인 수치를 알 수가 있죠. 직접적인 수치를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지만 뭐는 없냐면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효율성은 떨어져요. 왜 효율성이 떨어지냐면 생각해보세요. 오전에 피 뽑고 오후에 피 뽑고 그러면 근로자는 난리치겠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럼 효율성이 높은 건 뭔데요? 이게 소변이에요. 소변은 받아오라고 하면 되잖아. 오전에 소변 받아오고 오후에도 소변 받아오고. 그래서 효율성은 좀 높단 말이에요. 효율성은 높은데 뭐가 아니야? 직접적인 수치가 아니라 온몸을 다 돌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모발은 머리카락 뽑는 거잖아요. 이 얘는 누적된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노출된 거 모르는 거죠. 그냥 누적된 것만 알 수 있다. 누적된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호기는요, 최근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노출되고 이 호기 나오는 것을 최근 거를 알 수 있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호기의 단점은 뭐냐면, 최근 걸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단 말이야. 결국 노출된 즉시 측정을 해야 돼. 노출된 즉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호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얼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BLV, 그래서 그 밑에다 좀 써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 유해성 영향 요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준대. 그러니까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이 중에 가로 2번에 유해성 영향 요소의 농도를 잠깐 보시면 농도와 폭로 시간은 길수록 유해성이 크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KCT예요. 밑에 보이시죠? 체크 포인트에 KCT. C가 농도고 T는 폭로 시간이죠. 결국 중독 지수는 KCT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유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거에 대한 관리, 환경 관리입니다. 크게, 자,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좀 이따 합시다. 자, 어떻게 관리할까요? 환경에 대한 관리. 제일 좋은 거는 대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물질이 유해해. 바꾸면 되지 뭐. 예를 들어 수은이 나쁘대. 그럼 수은을 다른 걸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치할 물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그래서 대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 격리를 합니다. 격리. 자, 격리는